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5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너무 시간이 빨라서 매번 놀라운데요. 오늘은 아트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아트와 비즈니스죠.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분야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저는 뭐 그렇게 대단한 규모 있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 혼자서 한두 명과 함께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예술이란 상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예술은 오직 순수한 그 창작의 상태로만 유지가 돼야 된다. 예술가가 돈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오늘 그거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는 디자인과 미술을 둘 다 전공을 했습니다. 순수 미술의 영역과 디자인, 그러니까 상업 미술이죠. 패션 디자인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업 미술을 시작을 했고 브랜드를 처음부터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나서 비즈니스를 가장 먼저 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비즈니스 전공자는 아니었고 예술에 가까운 디자인을 그때 당시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무대 의상이나 연예인들 의상 이런 것들을 조금 담당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예술가 성향에 가까운 상태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조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업가는 예술가가 되어야 하고 예술가는 사업가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에 정말로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지금까지 약 14년간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운영해본 그런 경험들에 의해서 여기에 정말 크게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전공을 하면서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술하면 뭐 먹고 사냐. 작가라는 직업은 대출도 나오지 않는 직업이다. 직업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고 자랐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게 미술이지만 당시에 포기를 많이 했던 분들의 이야기 제가 지금 많이 듣고 있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은 돈 때문입니다.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사는 방법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망설이고 포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처음부터 아예 애초에 그걸 믿지를 않았어요. 예술하면 먹고 살지 못한다. 반항심 같은 게 있어서 왜? 미술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없을까? 라는 케이스들을 이제 봤을 때 먹고 사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 남부럽지 않음. 막 건물도 있고 작업실도 있고 내가 꿈꿔왔던 모든 삶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예술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티스트들은 가난하다라는 말은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방향도 아니고요. 어떤 직업이든 상위 1%는 대성을 해서 누구보다 부유한 상태로 직업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는 이 상위 1%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당연히 이 밑에 삶을 살 거야 라고 이제 자동적으로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지금도 뭐 상위 1%는 아니지만 그때부터 나는 무조건 상위 1%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망해도 다시 시도하고 망해도 다시 시도하고 이렇게 지내온 것 같습니다. 제가 봤던 거는 저를 성공하지 못한 작가로 정체성을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지금은 과정일 뿐이고 나는 무조건 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게 제가 봤던 대가들 뭐 피카소도 그렇고 데미안 허스트도 그렇고 무라카미 다카시 그다음에 앤디 워홀 뭐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또 호크니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 선생님들 모두 진짜 너무 잘 돼서 어마어마한 부를 이뤘습니다. 그렇게 성공만 하면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은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저는 계속해서 고민을 해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예술가는 항상 가난하다. 예술가는 돈이 없다. 대출도 안 나온다. 뭐 결혼도 못한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의 무의식 중에 예술가는 가난한 사람. 이렇게 딱 정의가 내려졌던 것 같아요. 예술가의 길을 걷다 보면은 그런 시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 내가 이거를 재화로 바꿀 만한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당연히 돈을 벌 수가 없겠죠. 교환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쌓아 올리고 이것들을 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어떤 설득력을 가지게 된 후에는 돈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경제 논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럼 내가 전공하고 있는 이 디자인과 아트를 통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를 줄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가치 있다라고 여기고 재화로 교환할 수 있도록 그 가치 창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조금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 영상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첫 시작이 그래서 파인아트가 아니라 디자인 제품 제작, 패션을 하다 보니까 뭐 무대 의상도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상업적인 세컨 라인을 전개를 해나가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품을 먼저 생산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4년 반 이후에 제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림도 팔고 그림이 필요한 곳에 뭐 그림을 그려주기도 하면서 교환을 하게 된 거죠. 그림으로도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화실을 창업하면서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작업을 하는 기술력, 그림을 그리는 방법, 그다음에 생각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 드리면서 그 수업료를 받게 됐죠. 그리고 지금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진짜 속 시원하게 하나씩 체계화해서 방법론으로 정리한 그런 강의들을 제공하고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면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예술가는 버텨야 한다라는 거를 아예 부숴버렸어요. 나는 버티지 않을 거야. 왜냐면 저는 버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세웠습니다. 작업을 할 때는 온전히 예술가 마인드로 돈을 생각하지 않고 이 작업에 몰두를 하고, 작업이 끝난 이후에는 이 작업을 가치 있는 어떤 재화로 만들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면서 비즈니스 관점으로 이 아트를 다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술가와 사업가 마인드, 이 두 개를 스위치 온 오프를 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거죠. 그게 이제 8년 차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품을 만들고 나면, 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이걸 어떻게 실용화할 수 있지? 쓸모없는 이 예술품을 어떻게 사용하게 만들지? 어디서 팔 수 있을까? 그리고 복제가 가능한가? 이렇게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생각 회로를 다시 돌렸습니다. 아마도 이 생각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술가로서만 산 게 아니라 처음 시작을 브랜드를 운영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생산을 먼저 했기 때문에 디자인 후에 이걸 어떻게 팔지, 그리고 어떻게 생산을 할지에 대해서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들이 지금의 클래스를 만들게 된 거의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업 분야에서도 미술과 디자인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뭐 다른 스타트업처럼 AI 기술이나 다른 연구가 필요한 그런 분야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일들, 디자인, 그래픽, 손그림, 컨텐츠 제작, 제품 만들기, 액세서리, 패션, 의류, 뭐 미술 키트, 문구, 작품, 강의, 그리고 제가 책도 출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만든 것들을 판매를 할 수 있는 구조를 계속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제가 시작을 해서 아트와 비즈니스를 동시에 하고는 있지만, 모든 아티스트들이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정말 실력 있는 작가들은 비즈니스를 할 필요가 없어요. 비즈니스를 하지 않아도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들러붙습니다. 그래서 정말 작품이 좋으면 이거를 누군가는 팔고 싶어 해요. 누군가는 팔고 싶어 하고, 누군가는 소개를 시켜주고 싶어 하고, 그게 그런 채널들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작가가 비즈니스까지 할 필요는 사실상은 없어요. 작업에만 집중을 하실 여력이 되고 나는 이 길로만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베스트입니다. 내 작품을 살 사람들이 있고 내 작품을 진정으로 소개해줄 어떤 채널이 있다면 작품도 알아서 거래해주고 뭐 콜라보도 진행시켜주고, 그런 거를 이제 에이전시가 대행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갤러리의 역할이고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거의 비전공자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전공자 분들이고 이미 잘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클릭할 이유가 전혀 없죠. 궁금하지도 않을 테니까요. 왜냐면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아마도 예술을 하며 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예술을 했을 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클릭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독특하게 작업하는 것 자체도 좋아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제가 흥미롭고 재밌어 하는 일은 비즈니스예요. 거의 제가 읽는 책들은 사실상 미술에 관련된 책보다 비즈니스에 관련된 책이 훨씬 많고요. 아직까지도 주로 읽고 있고 거기에서 더 많은 저는 인사이트와 동기부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하기에 적합한 거, 그러니까 작품을 하면서 비즈니스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수업에서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했던 고민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어떤 작업자, 아트 프리랜서, 아티스트들을 위한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수업을 만들게 된 이유는요, 제 성향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온갖 분야의 어떤 창작의 영역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어떤 유용한, 돈으로 바꿀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창작하는데, 창출하는 데에 이제 좀 공통점이 있잖아요, 예술과.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큰 흥미를 느꼈고, 운영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저는 굉장히 즐깁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를 저는 좀 창작의 영역으로 보기 때문에 꼭 미술 창작을 하지 않아도, 시각적인 비주얼 창작을 하지 않아도 사업에서도 창작의 어떤 만족감, 충만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예술가형 사업가, 사업가형 예술가에 조금 가까운 것 같아요. 지금 작가반 수업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가반 수업과 이 브랜드 수업을 나눈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둘의 영역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주장하는 바가 예술가는 사업가가 되어야 되고 사업가는 예술가가 되어야 된다라고는 했지만, 실제로 예술가가 사업을 하자거나 사업가가 예술을 하면은 안 됩니다. 예술가는 예술에 비중을 많이 두되 사업과의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고요. 사업가는 사업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예술가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지, 이게 완전히 스위칭 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은 진짜 망해요. 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에서는. 제가 그거를 이제 많이 경험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야는 관점을 가져가야 되는 정도지, 이 일하는 방식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둘은 다른 영역이고,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제가 경험하고 제가 배우고 정리한 제 의견이기 때문에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 둘은 어쨌든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고요. 예술가와 사업가, 이 두 파트에 대해서 어떤 목표 지향점, 가지고 가야 될, 그리고 방향성이 굉장히 반대 지점에 그런 목적과 또 배워야 되는 것과 그런 것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수업을 두 개로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수업이면은 제가 굳이 이 수업을 두 개를 운영할 필요가 없죠. 하나만 하면 되겠죠? 이 둘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수업을 나누게 됐고요. 당연히 커리큘럼도 다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커리큘럼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내가 어떤 브랜드를 운영할지에 대한 가치 체계를 잡습니다. 브랜드를 어떻게 정의하고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단계고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을 할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이 브랜드라는 것도 운영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티스트, 작업자에게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작업자와 너무 동떨어진 것을 하면은 나중에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그리고 나만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탐구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브랜딩으로 전환을 합니다. 브랜딩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브랜드의 세계관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세계관을 담은 제품을 제작을 합니다. 제품 샘플까지 출시를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요.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그리고 패키지에 관련된 거 출시하고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할 것인지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 시제품이 완성이 되면 브랜드 소개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판매와 유통처를 어떻게 정할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배우고요. 재무 설계는 어떻게 할지, 재무 관리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그리고 법적 사항, 예를 들어 뭐 지적 재산권 같은 경우 그런 것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있고요.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도 전수해 드립니다. 또 이 사업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어떤 성장 방향성, 네트워킹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이제 수업에서 다루고 있고요. 이것들은 큰 기업을 저도 아직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큰 기업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1인 사업자, 보통 이제 예술가분들이 혼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1인에서 뭐 5인, 10인 이내의 소규모 사업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경험한 것들과 함께 녹여낸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업까지는 조금 했는데 사업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요. 이거는 뭐 큰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집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기초 단계에서부터 작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트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조금 궁금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먼저는 작가반과 동일하게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강의를 시청을 하고요. 일주일에 하나 정도 시청을 하시면 됩니다. 6, 7개월 과정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개의 영상을 시청을 하시고 제가 워크북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과제물을 워크북을 통해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 워크북에 따른 실행만 하셔도 브랜드가 런칭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되실 거니까요. 이 워크북에 따라서 과제만 성실하게 해주시면은 여러분은 브랜드를 런칭을 하게 되는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창업 아이디어나 저작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작가반과 다르게 커뮤니티 활동을 원래는 운영을 하려고 하다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랑 1대1로만 소통을 할 거예요. 소문이 난다거나 미리 막 출시가 되는데 막 공개가 된다거나 서로 아이디어를 베끼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졸업 요건이 있는데요. 이 수업을 마무리하시는 거는 브랜드를 런칭을 하면은 졸업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졸업을 하시는 졸업자들의 혜택은요.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SGQ 갤러리 및 쇼룸에 제품을 입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입고 작가 계약을 맺고 첫 번째 판매처가 생기게 되는 거고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질문이 있으신 경우 저와 1대1로 언제든지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 얻게 될 부분은요. 내 작품이 수익으로 연결되는 브랜드의 기초를 만들어 나가실 수 있고요. 또 나만의 세계관을 담은 브랜드 스타일을 콘텐츠로도 발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지키면서 수익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즈니스화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길 거고, 당연히 이 수업은 뭐 월 1,000을 벌게 해주겠다, 바로 성공을 한다, 이런 거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예술가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작업자로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익이 꼭 필수잖아요. 그런데 또 전공자와 비전공자는 조금 가는 방향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전공자이지만 전공 루트를 따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비전공자의 루트를 지금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 나가고 있는 거고, 저만의 방식으로 조금 계속해서 개척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분보다 그냥 한 발짝 빠르게 걷고 있는 그런 동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이 방향으로 가면 좋은 것 같아, 이 방향은 이런 문제가 있어, 이렇게 조언을 조금 해줄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보다 14년을 먼저 앞서서 이 길 저 길 지뢰바퀴를 다 밟아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4년 고생할 거, 저의 케이스를 보고 절대 가지 말아야 할 부분들을 아마 발견을 하실 겁니다. 일시적으로 효과를 줄 수 있는 어떤 방법론들이 많은데 제 강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시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그런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거고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언제든지 적용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부분인 것 같고요. 작품을 판매하는 그 첫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다음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굉장한 큰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술가로서의 자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작은 수입이라도 만들 수 있는 어떤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이 수업의 목표이고 또 시작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술하면서 먹고 살 수 있고요. 이 수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더보기란에 제가 기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트하면서 먹고 사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SGQ와 함께 해주시고요. 다른 영상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제가 또 많이 해드릴 거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